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집에 들어서자마자 고모가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작은 오빠 그게 정말이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금 전에 큰 세윤이한테 서윤이 결혼식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거든. 근데 큰 세윤이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서윤이 결혼식 날 큰 오빠는 못 올 것 같다던데 이게 무슨 소리냔 말이야? 고모가 잔뜩 흥분한 채 방방 뛰다시피 했습니다. 그 말에 아빠가 아무 감흥도 없다는 듯이 대답을 했고요. 나도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뭐라고 호들갑을 떨어대고 있어? 뭐? 들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말할 게 뭐가 있어? 오기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오기라도 하란 말이야? 우리 딸 결혼하는데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만 오면 되는 거지. 그게 뭐가 대수라고 그러고 있어. 어쩜 두 인간들이 하는 짓이 그리도 똑같은 건지 진짜 대단하네. 정말 기가 막혔던 모양으로 고모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말을 했는데요. 우리 큰아빠와 큰엄마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촌오빠가 몇 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 사업이 어려워 힘들어하고 있던 아빠에게 축의금을 억지로 빼앗아가다시피 했으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축의금 금액까지 정해주며 적어도 300만 원 정도는 내야 하지 않겠냐며 어찌나 닥달을 하든지 아빠가 울며 겨자 먹기로 축의금을 냈다고 들었습니다. 축의금을 내던 아빠에게 엄마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게 장남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동생들한테 돈을 못 들어가서 난리냔 말이야. 축의금은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그냥 주고 말자.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 돌려줄 거 아니야.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동안 한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라며 엄마가 아빠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큰아빠 부부는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두 분 재산을 모조리 가져갔음에도 다 몰랄했거든요. 지병으로 할머니께서 먼저 돌아가시고 몇 년 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요. 두 분이 병원에 누워 계신 동안 병문 안으로 온 게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순진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살살 꼬드겨서 재산을 모조리 차지하고는 안면 몰수한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할아버지께서 분노한 채 소송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소송을 한다고 하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큰아빠 부부가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를 걱정해서 온 게 아니었기에 두 사람이 건성으로 앉아 있었고 할아버지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하는데 나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에 가장 잘못한 일이 니들한테 재산을 일찍 넘긴 거야. 시간만 되돌릴 수 있다면 니들한테 절대로 재산을 미리 주지 않았을 거다. 마지막 남은 집은 팔아서 내 병원비하고 장례비 할 테니까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말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니들 그 따위로 살면 내가 귀신이 돼서라도 니들 가만 안 놔둘 참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버지 없는 시간짠에서 왔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주라도 내리겠다 그런 말인 거예요? 니들 말이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네 엄마가 살아생전 그렇게 원통했는데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내가 잠이 안 와. 아버지 오랜만에 찾아온 자식한테 꼭 그렇게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세요. 이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며 큰아버지 부부가 병실을 나섰는데요. 두 사람을 보며 할아버지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되먹지 못한 것들 내가 죽어서라도 꼭 벌을 받게 할 참이야. 할아버지의 모습은 많이 쇠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무서울 정도로 매서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할아버지마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장이 마련되었다는 말에 큰아빠 부부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그날만큼은 상주가 되어서 빈소를 지키는 모습이었기에 엄마가 조용히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빈소는 지키네요. 아버님께서 가시는 길이라도 편히 가셔야 하는데 그나마 막장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난 저 두 사람 절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작은 언니도 절대 경계를 놓치지 마세요. 설마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려고요? 작은 언니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설마가 사람 변한단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오죽했으면 저 세상 가서도 벌을 주겠다는 말까지 했겠어요.
난 저 인간들 절대 안 믿어요. 장례식 내내 고모가 잔뜩 나를 세운 채로 큰아빠 부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한반나절가량 빈소를 지키던 큰아빠와 큰엄마가 가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보니 죄다 둘째 내 손님인 것 같으니까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테니까 뭔 일 있으면 불러라. 아무리 그래도 장남의 자리를 지켜야지 뭐 하는 거야. 큰아빠 말이 끝나자마자 고모가 한 소리를 했는데요. 큰아빠가 고모를 무섭게 노려보면서 대꾸했어요. 넌 대가리가 안 돌아가면 가만히나 있어. 가족들이 죄다 빈소 지킨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뭐 한다고 인력을 낭비하고 있어. 그리고 평소에는 장남 대접도 안 해놓고는 꼭 이럴 때만 장남을 찾고 있어. 아무튼 우린 들어가서 자고 있을 테니까 급하면 깨워. 가족 모두가 두 사람을 노려보다시피 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장 한켠에 마련된 방에 들어간 두 사람은 몇 시간 동안이나 방에서 잠을 잤는데요. 잠시 후 방 안에서 큰엄마가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가족들이 급히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 그 와중에 큰엄마가 잠꼬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었던 나머지 고모가 큰엄마를 흔들어 깨웠는데요. 눈을 번쩍 뜬 큰엄마가 갑자기 무릎까지 꿇더니 허공에 대고 빌어댔습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큰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여전히 잠이 덜 깬 모양으로 큰엄마가 마구마구 빌어대고 있었는데요. 그 모습에 고모가 다가가 큰엄마 어깨를 마구마구 흔들었습니다. 그제서야 눈을 뜬 큰엄마가 땀범벅을 하고 있었어요. 큰언니 대체 무슨 잠꼬대를 이렇게 요란하게 해요. 아이고 꿈이었구만.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이 큰엄마가 힘없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큰언니 때문에 지금 밖에 난리도 아니에요. 맏며느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대체 무슨 꿈을 꾼 거예요? 얼핏 들어보니까 아버지를 막 부르는 것 같던데. 글쎄 꿈에서 아버님이 나오셨는데요. 식사를 하시다가 나를 보자마자 갑자기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막 뛰어오지 뭐예요. 근데 얼굴이 어찌나 무섭던지 아유 지금도 오금이 저리네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온등했으면 그랬겠어요. 세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진짜였나 보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라니요.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귀신이 돼서라도 언니랑 오빠가만 안 두겠다고. 진짜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고모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순간 큰엄마가 기겁을 안 채 버럭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그런 큰엄마를 나무랐습니다. 큰언니나 조용히 좀 하세요. 장례식장에서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에요? 근데 큰오빠는 이 와중에도 꿀잠을 자고 참 대단하네요. 라며 고모가 큰아빠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도 큰아빠가 대자로 누워서 코까지 골면서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그 뒤에도 큰엄마의 표정이 내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똑바로 마주하지 못한 채 피하기 바빠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큰엄마와 큰아빠는 끝까지 장례식장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 모습에 고모가 찝찝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작은 언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두 사람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큰언니는 아버지 영정사진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있고 큰오빠는 내내 쪽방에서 잠이나 자면서도 장례식장을 떠나진 않잖아요. 그래도 장남인데 그 정도는 하는 거겠죠. 장남이요?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해봐요. 장남은 뭔 놈의 장남이에요. 오죽했으면 아버지가 아들 부부한테 악담을 하고 가셨을까요? 그런 고모 생각에는 뭐가 이상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못하고 있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말인 거죠. 글쎄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럼 무슨 생각인 걸까요? 엄마와 고모가 큰엄마를 눈으로 쫓으며 심각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 모두 장례식장에 오신 조문객으로 인해 분주했기에 더 이상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야 큰아빠 부부가 장례식장에 남았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창피한 일을 제 입으로 떠들고 다니기가 많이 씁쓸하기만 한데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장례식 부해금에 욕심을 내고 있었던 거였어요. 발인을 하고 숨을 돌릴 틈도 주지 않고 큰아빠가 가족들을 다그쳤거든요. 시간 없으니까 부해금 얼마 들어왔는지 확인 좀 해봐라. 부해금이라니? 다들 알면서 그걸 왜 물어? 장례식 부해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거 나눠 가져야 할 거 아니야. 아니지. 니들도 잘 알다시피 원래 장남 지분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70% 가지고 가고 30%는 니들이 나눠 가지면 공평할 것 같다. 뭐? 어떻게 이 상황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큰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그리고 누가 봐도 작은오빠 지인들이 훨씬 많이 왔는데 큰오빠가 70%를 가지고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맞아요. 이번에는 저도 고모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니랑 형님 손님은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다 그동안 병원비도 고모랑 우리가 다 냈는데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그동안은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엄마도 그날만큼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큰아빠 부부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결국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었고 내내 침묵을 유지하고 있던 아빠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불만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가족들 의견을 따라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평하게 각자에게 들어온 액수만큼 가져가는 걸로 하죠. 당연하지. 작은오빠 말대로 해. 라며 고모가 큰아빠 부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요. 부해금을 확인해보자 역시나 큰아빠 부부 앞으로 들어온 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큰아빠가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를 질러댔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대체 뭐 하자는 거야? 형이야말로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을 가지고 대체 왜 이러는 거요? 딱 봐도 형님 손님은 몇 명 되지도 않는구만. 조용히 하고 그만 가시죠. 혹시 알아요? 형수님 꿈에 또 아버지가 나와서 호통이라도 튀실지. 그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하고 그만 가봐요. 아빠의 말에 큰아빠가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꿈에서 할아버지를 만났던 큰엄마도 겁에 질린 듯 큰아빠를 말렸어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두 번 다시 그런 악몽은 꾸고 싶지 않단 말이야. 결국 두 사람이 씩씩거리며 집을 나섰는데요.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기만 해봐. 집을 나서던 큰아빠가 마지막으로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아빠가 부해금 중 상당한 금액을 고모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없는 살림의 아버지, 병원비 보태느라 수급 많았지. 이건 내가 가지고 가. 아니야. 오빠 보고 오신 분들이 훨씬 많은데 내가 이 많은 돈을 어떻게 받아. 괜찮아. 그래도 내가 옆에 있어줘서 우리 집 사람이랑 나한테는 큰 힘이 됐어. 정서방도 그동안 고생 많았네. 마음 터져서 고마웠어. 오빠, 우린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이거 넣어둬. 오빠 사업도 힘들다면서. 그렇잖아. 또 경황이 없어서 말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장 운영도 잘 되고 있어서 한시름 났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지고 가. 진짜야? 진짜 좋아졌어? 그럼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이제는 많이 안정됐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의 말에 고모와 고모부가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며 안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큰아빠 부부는 제 결혼식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으니 고모가 잔뜩 열을 낸 채 두 사람 험담을 했고요. 사실 큰아빠 아들인 사촌오빠가 결혼할 때 없는 살림에도 아빠가 꽤 큰 금액을 축의금으로 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오히려 얼굴 마주치지 않아서 속 시원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아빠의 사업은 나날이 좋아져 갔는데요. 경제적으로 좋아지자 부모님은 고모네를 더욱 챙기기 시작했어요. 사촌 동생들이 결혼을 할 때마다 축의금으로 꽤 큰 돈을 내기도 했으니까요. 한마디로 아빠의 사업으로 인해 우리 집뿐만 아니라 고모네 집도 풍족해져 갔습니다. 평소 마음씨 착하던 고모와 고모부를 부모님이 잊지 않고 잘 챙겼으니까요. 그러던 중 할아버지 제사를 며칠 앞둔 어느 날 큰아빠가 고모에게 연락을 했다네요. 고모가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 기가 막힌 말을 했으니까요. 작은오빠, 작은언니, 어제 큰오빠한테 연락이 온 거 있죠? 갑자기 아주버님한테요. 내내 연락 끊고 살던 사람들이 웬일이래요.
글쎄 나보고 그동안 제사 지냈냐고 묻더니만 아버지 제사가 언제냐고 묻더라고요. 그걸 물어보는데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뭐라 말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생각해봐요. 맨날 장남장남하면서 뜯어간 게 대체 얼마예요. 그러면서 정작 부모님 제사도 나 몰라라 하고 난 살다 저렇게 양심 없는 사람들은 진짜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제사는 왜 물어본 거예요? 이번 아버지 제사 때 참석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때요?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엄마가 달갑지 않다는 표정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 할아버지 제사날이 되었고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큰아빠가 문 밖에 서 있다가 위치를 보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 모습에 고모가 토끼 눈이 된 채 급히 물었습니다. 큰아빠 대체 얼굴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큰언니는 어쩌고 혼자 왔어요? 네 큰언니는 절에서 지내고 있어. 네? 절이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절이라니요? 말하자면 긴데 우선 앉아서 얘기하자. 재수씨 제가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러는데 밥 좀 주실래요? 큰아빠가 손으로 배를 움켜잡더니 어렵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 가족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이 마주보고 서 있다가는 얼떨결에 음식을 차려서 큰아빠 앞에 놓아줬는데요. 무슨 걸신 들린 것처럼 허겁지겁 밥 한 공기를 비우더니만 엄마에게 밥을 더 달라고 했습니다. 어찌나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있던지 그 모습이 약간은 기이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후 식사를 끝낸 큰아빠가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에 다들 넋을 들었답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가 니들한테 땅 긴 집을 나눠달라고 우리가 난리를 쳤었잖냐. 그때부터 우리 집사람 꿈에 아버지가 보이는데 아버지가 꿈에 보이고 나면 꼭 사다리나 돌아 그 말이야. 라며 큰아빠가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집 한 채를 안 끼셨는데요. 처음에는 얼마지도 않던 집이 그새 많이 올라 있었거든요. 큰아빠 부부는 그것마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모양으로 집값이 오르자마자 아빠를 찾아와서는 유료분 소송을 한다만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결국 아빠도 참지 못한 채 큰아빠에게 큰 소리를 치고야 말았습니다. 형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집마다 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장남인데 왜 말을 못해? 당연히 장남이 가져가야지. 형이 이럴 줄 알고 아버지가 손주인 우리 아들한테 증여했으니까 꿈도 꾸지 마세요. 증여? 개뿔 증여는 뭔 놈의 증여야? 다 필요 없고 난 유리분 청구 소송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변호사 상담이나 받고 와서 그런 소리를 해요. 손주한테 증여한 건 유리분 청구도 안 되거든요. 소송 비용도 알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던지요. 라며 아빠가 큰아빠 부부를 내쫓고는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큰아빠 부부가 수시로 집을 팔아서 나눠달라고 난리도 아니었지만 아빠도 절대 지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사실 그 집을 팔아서 대부분의 돈을 고모에게 준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사실을 알 리 없던 큰아빠가 허구한 날 소송을 한다 만다 난리도 아니었고요. 잠시 말을 끊고 허공만 응시하고 있던 큰아빠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네 형수 꿈에 아버지가 보였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야. 네 형수는 두통을 달고 살면서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도 없다고 하고 아들 며느리는 결혼한 지 한참 됐는데도 손주 소식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우리 아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불임이라고 하지 않나? 뭐? 주영이한테 문제가 있단 말이야? 고모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 나 참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처음인데 뭔 일인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야. 내가 회사 그만두고 소외거리하고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한 명이 셀프 빨래방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빨래방이라는 게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라나 뭐래나. 그래서 퇴직금 끌어다가 빨래방을 차렸는데 사업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라고 우리 동네 아파트 근처에 차렸거든. 한동안 말을 하던 큰아빠가 목이 타는 듯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근데 이게 아파트 단지에 차리면 안 되는 거더라고. 알고 보니 작은 빌라나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은 그런 곳에 차려야 하는 건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에서 세탁기며 건조기까지 사용하고 있으니 내내 장사도 잘 안 되고 적자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 그나마도 전기압선으로 불이 나서 쫄딱 망해서 지금은 신용불량자까지 됐지 뭐냐. 뭐? 신용불량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근데 이 모든 게 아버지가 꿈에만 나면 일어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집사람이 절에 들어가서 빌기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절에 가면 몸이 덜 아프고 마음이 좀 편하다고 하면서 얼마 전부터 절에서 살겠다고 출가까지 했어. 뭐? 큰언니가 출가를 했다고? 그럼 어째 온몸이 아파서 살 수가 없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하니 도망치듯 절로 들어갔어. 집사람 말로는 절에 가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가 꿈에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집안이 일이 되니까 아들 부부도 이혼하고 지금 완전 풍비박산이 났다. 나는 근근히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먹고 살고 있고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 제사에 와서 빌어볼까 하고 온 거야. 다 내 잘못이다. 라며 큰아빠가 눈물까지 떨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으로 한동안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큰아빠는 더 이상 돈을 달라는 말을 꺼내지도 않았어요. 다만 제사 음식 남은 것을 비닐봉투에 정성스레 담아준 엄마에게 허리 숙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급히 집을 나섰답니다. 그 모습에 가족들 모두가 혀까지 차고 말았는데요. 큰아빠가 가고 난 뒤 모두 모여 앉아서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했거든요. 진짜로 아버지가 벌을 주시는 건가? 그러게요. 조금 이상하긴 하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아침에 절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게 진작에 착하게 살았으면 좀 좋아. 작은 오빠랑 작은 언니는 착하게 사니까 사업도 승승장구하고 좀 좋아. 제가 볼 때는 벌 받은 게 확실해 보여요. 엄마와 고모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한동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큰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나 악독하게 살더니 결국에는 벌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답니다. 부모한테 불효하고 잘 될 리가 만무했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